침묵의 운전사. 서울의 밤거리는 늘 활기차고 분주했다. 그러나 이른 새벽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거리의 소음이 잠잠해지면서 어둠 속에서 나오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한 택시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 택시를 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철수였다. 그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거리는 어두웠고 그는 피로에 지쳐 있었다. 마침내 한 택시가 그의 앞에 멈췄다. 택시의 번호판은 흐릿하게 보였고 차 안은 어두웠다. 그러나 그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주저하지 않고 택시에 탔다.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철수는 말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다. 철수는 이상하게도 그 운전사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택시 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철수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잠들기 직전 차 안에서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다. 철수는 소름이 돋아 깨어났다. 히터 좀 켜주세요. 철수는 말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혹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택시는 점점 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철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꺼낼 수 없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내리고 싶어요. 철수는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운전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택시를 운전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철수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택시는 결국 한 버려진 창고 앞에 멈췄다. 철수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 순간 철수는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세요? 철수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철수는 다시 택시에서 내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창고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점점 철수에게 다가왔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림자는 그의 앞에 멈춰 섰고 철수는 그 그림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왜 그러세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철수는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그림자는 천천히 철수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철수는 그 차가운 손이 그의 목을 조르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려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그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또다시 버려진 창고 앞에서 택시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철수의 시체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넓게 떠져 있었다. 경찰은 또다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택시에 대한 소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택시를 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밤에 택시를 타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 철수의 사망 사건 이후 그 저주받은 택시에 대한 공포는 더욱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택시를 타기 전에 번호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택시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택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작위로 나타나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며칠 후 철수의 친구 민재는 철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 택시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친구들에게 철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그 저주받은 택시를 추적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민재의 계획에 반대했지만 그의 강한 의지에 이끌려 결국 동의했다. 민재와 친구들은 늦은 밤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택시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러도 택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민재는 곧바로 그 불빛을 따라갔다. 저게 그 택시야. 민재는 친구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재빨리 택시에 다가갔다. 번호판은 흐릿하게 보였고 차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택시 문을 열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야.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다. 민재는 긴장감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 안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 안을 촬영하려 했지만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상해. 핸드폰이 먹통이야. 민재는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친구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택시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운전석에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차가 멈췄다. 민재는 재빨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운전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알겠느냐? 운전사는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운전사의 손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민재는 그 차가운 손에 의해 몸이 굳어졌다. 너희가 이곳에 온 이상 진실은 밝힐 수 없다. 운전사는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와 친구들은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차가운 손에 의해 차 밖으로 끌려 나갔다.
창고의 문이 열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민재와 친구들을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민재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해 보려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림자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림자는 말하며 민재의 목을 조였다. 민재는 숨이 막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또다시 버려진 창고 앞에서 택시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민재와 그의 친구들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넓게 떠져 있었다. 경찰은 또다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택시에 대한 소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택시를 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밤에 택시를 타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택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달리고 있었다. 그 택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절대로 그 택시에 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택시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